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2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맨 위에 이제 우리 글 상자가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문서, 본문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단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혼합단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고 기본 설정 싹 다 이제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먼저 이만큼 이제 입력을 해야죠. 입력하고 나서 이 부분에 이제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이제 해줘야 돼요. 다단 설정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우리 표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싹 다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을 이제 입력하는 것들은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랑은 이제 들여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편집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하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전부 다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여쓰기 하는 부분은 없고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렬해야 되는 부분, 따로 이제 정렬할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거 이제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요. 얘도 우리가 문서의 내용을 이제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하이퍼링크 지우기, 요것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문서에는 하이퍼링크 지우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를 보고 어디를 이제 따로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해줘야 되는지 그거부터 찾아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서를 봤을 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윗부분은 우리가 따로 정렬해야 되는 그 부분은 없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얘는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캡션은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따로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되고 표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표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정렬이 끝나고 나면 이 표 전체도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을 봐도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그 문제죠. 해서 따로 정렬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도 지금 여기도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거고 여기도 이제 스타일을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따로 이제 정렬해야 되는 그 부분은 이 표 부분이요. 표 부분만 우리가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표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이 제목과 평균, 요 셀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구분에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두 글자, 세 글자예요. 이렇게 이제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지금 문자니까 얘는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왼쪽 정렬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수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23.3이다, 28.7이다, 9.33이다 그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10의 자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024년 이 열도 그렇고요. 2025년의 열도 똑같죠. 그리고 증감의 데이터를 보니까 1.8이다, 1.1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지금 0.32하고 이렇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르죠. 해서 지금 2023년은 오른쪽 정렬시켜 줘야 되고요. 2024년도 오른쪽 정렬, 2025년의 데이터도 오른쪽 정렬, 증감의 데이터도 오른쪽 정렬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정렬할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M을 누르면 이제 양쪽 정렬이 되는 거고 L을 누르면 왼쪽 정렬이 그리고 C를 누르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R을 누르면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렬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우리 이제 표 부분만 따로 이제 정렬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일단 표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가운데 정렬시킬 거예요. 그때는 컨트롤 시프트 C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이 다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 상용, 임시, 시간제 요 세 개는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L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왼쪽 정렬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R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 자체도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시켜야죠.
해서 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표하고 캡션하고 전부 다 블럭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 도구 몸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양쪽 정렬이 되어 있다고요.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C 그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표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도구 몸을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따로 정렬해야 되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다 정렬이 끝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부 지시사항을 보고 편집을 이제 하면 됩니다. 편집을 이제 할 때는 맨 처음에 쪽 테두리 배경 요걸 먼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이곳에 써져 있는 그런 이제 세부 지시사항을 보고 우리가 이제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고 차트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때마다 바로바로 그림과 차트를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요 세 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한꺼번에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쪽 테두리 배경 요거부터 이제 설정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맨 위로 이제 올라가서 맨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요. 쪽 테두리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쪽 테두리는 이중실선 0.5 위아래에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쪽이라는 그 메뉴가 따로 있죠. 해서 쪽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쪽 테두리 배경 얘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쪽 테두리 배경이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얘가 뜨자마자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곳에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의 종류는 이중실선이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굵기는 기본값으로 0.5가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위아래 요것만 이제 땅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할 거 다 있으면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맨 위에 이렇게 이제 이중실선 들어갔고요. 맨 밑에도 이렇게 이제 이중실선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쪽 테두리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서를 보고 맨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편집을 이제 해주면 돼요. 문서 맨 위에 봤을 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글상자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 B 이렇게 이제 눌러주고 얘를 누르자마자 바로 이제 Ctrl Z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글상자가 짜잔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요 제목 이제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도 이제 입력하고 얘도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이 이메일 주소는 우리가 입력하면 안 되죠. 왜? 요 이메일 주소는 누름 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세 줄만 우리가 먼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요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간 거 요거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입력하고 우리 세부 지상을 보고 글상자를 전부 다 이제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서 요 이메일 주소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누름 틀을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우리 Ctrl K2요. Ctrl K2를 눌러서 우리가 누름 틀을 만들고 이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앞에다가 요 그림이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삽입해 주면 되겠죠. 그때 그림 삽입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 Ctrl NI요. 그러면 글상자와 관련된 것들 싹 다 이제 편집을 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 커서가 요 맨 앞에 이 위치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릴 때 글상자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Ctrl N B를 누르고 바로 Ctrl Z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글씨부터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영어를 입력할 때는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해서 요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 한 칸 띄고 인한, 한 칸 띄고 노동의, 한 칸 띄고 변화와 한 칸 띄고 특징하고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그 밑에 줄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다가 한송래 하고 사람의 이름을 써주고 엔터 눌러서 또 줄 바꿔주고요. 그 밑에다가 상공 주식회사 한 칸 띄고 과장하고 요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타가 나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줘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씨를 다 입력했으면 이제 세부지상을 보고 이 글상자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너비하고 높이하고 크기 고정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개체 속성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탭 누르고 170, 탭 28,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이렇게 눌러주면 너비하고 높이하고 크기 고정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는 이미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는 종이 가운데 0mm래요. 제 거는 종이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얘를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20이래요. 지금 종이 위에 20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우리 여백 캡션 이 탭에서 설정하는 거죠. 해서 여백 캡션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을 5mm로 설정하래요. 해서 아래쪽만 5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 속성은 선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선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고요. 검정, 실선 요거는 이제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굵기가 0.2래요. 해서 굵기만 0.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 채우기는 채우기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그때 빨간색으로 하는데 그냥 빨강이 아니라 빨간색 중에 80% 밝게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면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 빨강이요. 255, 0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80% 밝게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그래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그 상자 얘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목에 대해서 제목 1번이다 2번이다 라고 해서 얘네들을 이제 설정해 줘야 되겠죠. 제목 1번 그러면 지금 요 한 줄을 보고 얘기하고 제목 2번 그러면 요 두 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 1번부터 하자고요. 제목 1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 모양을 바꾸고 글자 모양을 바꾸고 가운데 정렬하래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줄 이곳에서 글씨가 써져 있는 곳 아무 곳이나 이제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땅땅 3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한 줄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컴 산뜻 도둠하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4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14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장평은 115래요. 장평이 이제 W니까 Alt W 115. 그 다음에 자가는 이제 10%요. 자가는 이제 P니까 Alt P 10.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자 색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 글자 색으로 들어간 다음에 남색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지금 남색이 맞죠? 58에 60에 132 요 색깔이 맞죠? 요 색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C 그걸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 1번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2번에 대해서 왼쪽 여백을 340으로 설정하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목 2번이 이 두 줄이죠. 해서 이 두 줄이 이렇게 이제 걸쳐지게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만 블럭 설정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도 됩니다. 해서 이 두 줄이 그냥 걸쳐지게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우리 이제 왼쪽 여백 설정할 거니까 문단 모양 들어가야죠. 해서 우리 Alt T 눌러주고요. 왼쪽에 F니까 Alt F 34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왼쪽 여백을 이렇게 이제 설정한 다음에 바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왼쪽 여백이 다 설정이 끝났죠. 그럼 이제 제목에 대한 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누름 틀을 만들래요. 요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야죠. 해서 이곳에다가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줄바꿈을 해준 상태에서 누름 틀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누름 틀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2요. 컨트롤 K2를 눌렀더니 누름 틀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떴죠. 그때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죠. 요거를 요 위치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매일 한 칸 띄고 주소 이렇게 쓰고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글씨 다 썼으면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안내문이 이렇게 이제 빨간색 글씨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빨간색 가루가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그때 이 입력 데이터를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가로 열어주고요. HSR123 골뱅이 찍어주고요. SANGGONG.co.kr 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입력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누름틀 끝이요.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커서의 위치는 누름틀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됐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서 누름틀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그림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컨트롤 NI요. 컨트롤 NI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뱃사공 요 그림 파일을 문서에 포함시켜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 PC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간 다음에 2026 워드 실기 기본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그림 폴더가 따로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뱃사공 요 파일이 지금 여기 있네요. 요 그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문서에 포함 여기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 여기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열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크기하고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해서 이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개체 속성하고 떴죠. 그때 너비는 25다 높이는 13이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탭 누르고 25, 탭 13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본문가의 배치는 글 앞으로 하래요. 글 앞으로가 요 세 번째 거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는 종이 왼쪽 25래요. 지금 이제 문단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얘를 이제 종이로 이렇게 바꿔주고 종이 왼쪽에 25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세로도 보니까 종이 위에 25라고 되어 있죠. 얘가 지금 문단이니까 종이로 바꿔주고 얘도 이제 종이 위에 25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 위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글상자와 관련된 것들은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요 위에 건 다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1번 점 개요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여기다가는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키래요. 우리 스타일 적용시키는 문제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도 우리가 이제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다라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야 되고 지금 이곳에도 우리가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3번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부분은 개요 1번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2번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는 개요 1번 스타일 적용시켜야 되고요. 이곳은 지금 우리가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는 참고 문헌 1 그리고 참고 문헌 2 이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면 스타일 적용시키는 문제가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같이 스타일 싹 다 이제 하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F6번이죠. 해서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이제 화면상에 짜잔하고 뜹니다. 그 대화 상자 안에서 스타일을 추가시킬 때 Alt A를 눌러주면 되고요. 스타일을 편집하겠다. 그랬을 때는 Alt E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전부 다 이제 만들고 적용을 시킬 때 문단 단위로 이제 이동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하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문장 단위로 이제 블럭 설정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이제 문장 단위로 우리가 블럭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스타일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개요 이 두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 그거 이제 적용시킬 거예요. 해서 이곳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키보드에서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이제 개요 1번 요거 이제 수정해서 쓸 거니까 얘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Alt하고 E를 땅 하고 누르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개요 1번은 우리 왼쪽 여백을 이제 0으로 설정하고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lt T 누르고요. Alt F0 하고 이렇게 써주면 왼쪽 여백이 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모양 바꿀 때는 우리가 이제 Alt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휴먼 고딕하고 써주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예요. 글자 크기는 이제 Alt Z 13 이렇게 써주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누르고 나가면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D 하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정이 Alt D, Alt D요. 이렇게 했더니 1번 정 개요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표 제목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표 제목 얘는 이제 등록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F6번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추가를 이제 시킬 거니까 Alt A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떠요.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이제 표 제목 요 세 글자라고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 이제 기본값이니까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표 제목 이렇게 쓰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표 제목 얘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때 Alt E 눌러주면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굴림체 진하게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정렬은 문단 모양에서 해주는 거죠. 해서 Alt T, Alt C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이요.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굴림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만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Alt D, Alt D요. 이렇게 했더니 표 제목,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곳은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야죠. 개요 1번은 이미 수정을 해 놓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적용시켜주면 돼요. 해서 요 줄에다가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요 1번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 점 밑으로 이 밑에 있는 문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나다라 네 곳을 이제 우리가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그때 컨트롤 키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땅 하고 누르면 다음 문단 처음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가나다라 4개를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4개 모두 다 블럭 설정해야죠. 그때 컨트롤 시프트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F6번이요. 그러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뜨고 여기다가는 개요 2번 얘를 이제 수정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얘를 먼저 선택해주고 Alt E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떴어요. 여기다가는 우리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로 요것만 설정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Alt T, Alt F 15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여백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지금 여기서 개요 2번은 왼쪽 여백만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얘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다른 거 글자 모양이 됐든 글머리표 문단 번호가 됐든 이런 건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해서 Alt D, Alt D요. 그랬더니 가나다라 하고 이렇게 개요 2번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또 넘어가자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이렇게 종합적 평가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여기다가는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주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3번 점, 그 밑에는 가, 나 두 군데만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컨트롤 키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두 개 문장을 블럭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컨트롤 시프트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 두 번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됐고 여기다가는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개요 2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가, 나 하고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모든 문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 문헌 1 요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키는 거였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주면 이곳으로 이제 커서가 이동이 됐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이렇게 이제 세 번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세 개 문장이 다 블럭이 설정이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 참고 문헌 1 요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 참고 문헌 1은 이제 추가를 시켜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Alt A를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 1 이렇게 하래요. 그때 이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 기본값이죠. 해서 여기다가 참고 문헌 1 하고 이렇게 우리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해서 이름을 입력하고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참고 문헌 1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편집해야 되니까 Alt 2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참고 문헌 1 같은 경우에는 내어쓰기를 16포인트로 적용시켜라 요거 이제 하나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lt T 눌러주고요. 우리 내어쓰기가 B니까 Alt하고 B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탭 누르고 16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어쓰기 16포인트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Alt D, Alt D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참고 문헌 1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 2를 할 때는 문제 그림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참고 문헌 2번 스타일은 지금 여기 R부터 시작해서 맨 뒤에 점까지 그리고 M부터 시작해서 맨 뒤에 점까지 그리고 S부터 시작해서 맨 뒤에 점까지만 블럭을 딱 설정하고 참고 문헌 2 얘를 이제 적용시켜 줘야 돼요. 요 뒤에 이제 빈 공배 이런 거 이제 블럭 설정하시면 안 돼요. 점까지만 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그리고 지금 요만큼을 한꺼번에 다 블럭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거 요만큼만 블럭 설정해주고 스타일을 먼저 적용을 시켜줘야죠. 해서 우리가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우리가 참고 문헌 2 요것도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Alt A를 눌러주고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 2 요걸로 하는데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고요.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글자로 하래요.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가 스타일의 종류를 글자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참고 문헌 한 칸 띄고 2 하고 이렇게 써주고 스타일의 종류를 이제 글자로 바꿔야 되니까 Alt C를 이제 눌러서 이렇게 이제 글자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스타일의 종류를 문단으로 했을 때 글자로 했을 때 이 앞에 나타나는 이 아이콘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참고 문헌 2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니까 Alt하고 2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떴죠. 그때 지금 여기서 진하게 기울림 이 두 가지를 설정하래요. 그러면 Alt L 눌러주고요.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 B 눌러주고 기울림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 I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죠. 해서 우리 Alt D, Alt D요. 그러면 요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M부터 시작해서 여기 점까지만 블럭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참고 문헌 2 방금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참고 문헌 2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S부터 시작해서 점까지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참고문은 to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스타일 싹 다 적용을 다 시켰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스타일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 밑에 보니까 요 M이라는 요 글자에 대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래요.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Alt를 땅 하고 눌렀다가 손을 띄고요. JA3 요걸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맨 위로 이제 올라가지고요. 요 앞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Alt를 눌렀다가 손 띄고요. JA3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모양은 이제 세 줄짜리로 하래요. 세 줄이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글꼴은 이제 굴림체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글꼴에 들어가서 굴림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면색은 이제 파랑으로 하래요. 그래서 면색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00255 요 색깔이 맞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본문과의 간격은 이제 4mm로 하래요. 요거 이제 4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때 이제 글자 색은 보라색으로 하래요. 근데 그냥 보라색이 아니라 보라색 중에 80% 밝게 요 색깔로 하래요. 그러면 요 한 글자를 이제 블럭 설정해야 되니까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까지만 마우스를 쭉 드래그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글자가 블럭 설정이 됩니다. 그때 글자 색만 바꾸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보라색이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157에 92에 187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 우리 이제 80% 밝기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뒷부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블럭 해제가 돼서 글자색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보인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 이 부분에는 세부지상이 없죠? 그리고 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자고요. 내려갔더니 다단 설정해라. 아까 전에 다 해줬죠?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것도 아까 전에 해줬죠? 근데 여기 보니까 1번 가로하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요 선을 이제 따라서 쭉쭉쭉 내려가 보면 지금 이곳에 뭘 설정해라. 우리 이제 각주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각주를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 NN 그걸 이제 눌러주면 되죠. 컨트롤 NN을 누르면 1번 가로하고 얘는 이제 자동으로 요만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 글씨들을 먼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요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 있어요.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용 노동부 요 5글자에 대해서 하이퍼 링크를 설정하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조를 만들고 하이퍼 링크를 설정을 다 하면 이제 각조에서 빠져나가야죠. 그때는 우리가 Shift하고 ES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 링크 이곳에다가 이제 설정할 때는 요 앞에 빈 공배에 블럭 설정하시면 안 돼요. 딱 요 5글자만 블럭 설정한 다음에 하이퍼 링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이퍼 링크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KH요.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표 제목 요 뒤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각조를 만들 거니까 컨트롤 NN 요걸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맨 밑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1번 가로하고 얘는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자료라고 이렇게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고용 노동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눌러서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글자 모양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굴림체라고 쓰고 엔터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는 이제 글자 모양 같은 거 바꿀 때 이 앞에 각주 번호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이제 아랍의 숫자로 해라. 아랍의 숫자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해서 우리가 따로 바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 요 5글자에 대해서 이제 하이퍼링크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을 때 키보드에서 엔드키 방향키 위에 보면 엔드키 있어요. 그거 이제 한번 눌러주고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고용노동부 요 5글자만 딱 블럭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KH요. 그러면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고용노동부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표시할 문자열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대상은 웹 주소다. 웹 주소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웹 주소를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웹 주소 입력할 때 H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입력하세요. 요거 이제 입력할 때 막 www 요것만 이제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틀린다고요. 해서 이곳에다가 http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고 콜론 찍고 슬래시 그리고 우리 이제 www.moel.go.kr하고 이렇게 그대로 전부 다 제발 좀 입력 좀 하세요. 그리고 입력했으면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각조에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커서가 있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글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표 그리고 블럭 계산식 그리고 이제 캡션에 대해서 이제 설정하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블럭 계산식을 계산할 때는 요 세 칸에 대해서 우리가 블럭 계산식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캡션을 보니까 우리 거는 아까 작성할 때 아래쪽에 캡션이 있었는데 지금 얘는 이제 위쪽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표를 편집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표 크기 확인하고요. 셀 안쪽 여백 설정하고 캡션의 위치를 변경을 시킬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표를 이제 선택해 주고 컨트롤 NK 요걸 이제 눌러서 표 셀 속성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의 너비를 이제 조정해 주고 그리고 표의 높이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되는데 표 높이를 이제 조정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눌러서 표 높이를 이제 조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설정해 주고 테두리 이제 변경할 건데 테두리 이제 변경할 때는 블럭 잡고 L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블럭 잡고 C를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글자 모양을 변경할 때는 Alt하고 L을 눌러서 글자 모양을 바꿔주고 블럭 계산식 그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 S를 누르면 합계가, A를 누르면 평균이, 그리고 P를 누르면 곱을 이제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 이제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표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컨트롤 NK요. 컨트롤 NK를 누르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너비는 78에서 80으로 하래요. 지금 너비를 보니까 79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22.61로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27.60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표 높이 요거 이제 조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처럼 취급해라.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표를 만들어 줄 때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기 때문에 얘는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표라는 요 탭에서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해서 표라는 탭에 가게 되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왼쪽 오른쪽만 2mm로 설정하래요. 해서 왼쪽 오른쪽 둘 다 이제 2mm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백 캡션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캡션의 위치를 바꿔줘야죠. 우리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위쪽에 있었죠. 해서 캡션의 위치를 요걸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캡션이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셀의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셀의 너비를 따로 뭐 변경할 게 없죠. 전부 다 이제 한 줄로 그냥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표 높이 그거 이제 조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전체 블럭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NK 요걸 이제 눌러서 표 셀 속성 이곳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기본이라는 요 탭에 가서 우리 높이가 27.6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높이 전부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로 바꾼 게 없으니까 설정을 누르든 취소를 누르든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취소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옆에 보니까 전체 행에 대해서 셀의 높이를 갖게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전체 블럭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셀 높이 갖게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 이제 바꾸자고요.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원래 표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 크기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5mm로 하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위쪽이 지금 여기고 아래쪽은 여기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돼 있을 때 L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때 선 모양 바로 적용에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선이 선택돼 있으니까 우리가 굵기만 0.5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하고 아래 여기만 이제 땅땅 클릭해주고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왼쪽이 여기고 오른쪽이 지금 이곳이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돼 있을 때 키보드에서 L을 눌러주고 선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제목행 아래쪽은 그랬어요. 제목행의 아래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은 이중실선 0.4mm로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제목행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L을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이중 실선 찍어주고요. 굵기는 이제 0.4다. 요거 이제 지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내가 블럭 잡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을 이제 선 모양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아래쪽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두리 얘는 이제 싹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행이요. 제목행이 지금 블럭 설정돼 있죠. 이 상태에서 셀의 배경색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고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래요. 그러면 셀의 배경색을 지정할 때는 블럭 잡고 C요. C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색 찍어주고요. 면색에 들어간 다음에 검은 군청이요. 지금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검은 군청 27에 23에 96 요 색깔이 맞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굴림체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굴림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 B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하향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글자 색에 들어가서 하향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행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행이요. 평균행은 셀 배경색을 탁한 황갈 80% 밝게 요걸로 지정하고 글자 모양은 한 컴 도듬 진하게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평균행을 먼저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C요. C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셀 배경색을 바꿀 수 있게 뜨죠. 그러면 면색에 들어가서 여기서 탁한 황갈 131에 77에 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 우리 80% 밝게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 컴 도둠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만 이렇게 눌러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문단의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표 자체를 문단의 가운데 정렬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이미 다 해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요 표에 대한 이 지시사항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럭 계산식 요거 이제 계산해 줘야죠. 얘는 블럭의 평균을 산출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문제 그림했을 때 요 세 칸만 우리가 블럭 평균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블럭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그리고 평균을 이제 계산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A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캡션은 표 위에다 살펴라. 아까 우리가 캡션의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해 줬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표와 관련된 것들은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싹 다 끝난 거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차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차트 좀 만들어 보자고요. 차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 항목축과 범례 그리고 이 제목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때 우리 항목축을 보니까 상용이다, 임시다, 시간제다 이 데이터 구분의 데이터가 써져 있죠. 그리고 범례를 보니까 2025년 증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의 데이터랑 증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 차트에는 2023년, 2024년의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때 2025년 이 데이터는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되어 있고요. 증감은 표식 있는 꺾은 전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증감 이 데이터를 표식 있는 꺾은 전용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얘는 봤을 때 우리 갑축이 있고 보조 갑축이 있죠. 그러면 갑축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쓸지 보조 갑축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쓸지 그걸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그때 2025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33.0이 가장 큰 값이에요. 이 데이터를 지금 우리 보조 갑축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 갑축으로 2025년의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고 그리고 증감의 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큰 게 1.8이에요. 1.8은 지금 우리 보조 갑축에서 표현할 수가 있죠. 해서 증감의 이 데이터를 보조 갑축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로 1.8이다, 1.1이다, 0.32다 이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우리 증감의 데이터죠. 해서 이 증감이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 표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표식 위에 이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범례 이 범례는 우리 차트의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차트의 제목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입력해 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들어 있어요. 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차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분 이 데이터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2025년 증감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표 디자인에 보게 되면 앞쪽에 차트 만들기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뜨는데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차트의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중축 혼합형으로 하는데 하나는 이제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하나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아까 우리 차트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증감의 데이터가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었어요. 증감의 데이터는 주황색 이 막대기니까 주황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막대기가 너무 작으면 얘가 이제 클릭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클릭이 안 될 때는 아무 막대기나 하나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속성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 떴죠. 그때 계열이 2025년 계열이 선택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증감의 이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여기서 계열 증감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주황색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지금 이 위치에 있으니까 요 네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황색 그 막대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지금처럼 이 개체 속성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차트의 종류는 바꿨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보조 갑축도 있었죠.
그때 증감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조 갑축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속성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계열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객체 속성이 이렇게 뜨고 여기서 보조축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조축 이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객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보조축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범례를 보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얘 위치를 아래쪽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범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범례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랬더니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래쪽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객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범례가 문제 그림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제목 얘 좀 이제 입력 좀 하자고요. 차트 제목 얘 이제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제목 편집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제목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곳에다가 차트의 제목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차트 그림을 보고 여기다가 지위별 한 칸 띄고 취업자 한 칸 띄고 비중 한 칸 띄고 추이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글자 쓰고 스페이스바를 막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막 띄어쓰기 공백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글씨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입력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설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 중에 글꼴 설정하는 그 문제를 봐야 돼요. 왜? 차트의 제목도 글꼴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글꼴 설정하는 문제를 보니까 항목축, 갑축, 보조갑축, 범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글꼴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차트의 제목은 글꼴을 바꿔주는 그 문제가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글꼴 좀 설정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글꼴의 크기만 이렇게 이제 9포인트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항목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요. 범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보조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시킨 대로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글꼴을 전부 다 이제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부 지상 봤을 때 차트의 크기, 위치, 바깥 여배 요거 이제 바꾸래요.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하자고요. 그 밑에 보니까 차트의 계열색을 바꿔라. 그때 색상 조합 중에 색 4번 요걸로 바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한번 클릭해 주고요. 차트 계열색 바꾸기 이곳에 들어간 다음에 색상 조합이 위쪽에 있죠? 이 중에서 색 4번이 네 번째 거요. 그래서 색 4번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의 계열색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범례 위치 변경해라. 아까 해줬죠? 보조축을 지정해라. 아까 전에 해줬어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그때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증감이라는 이 차트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우리 이제 레이블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아무거나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모든 표식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표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 표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 표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붙었어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위쪽에 있었죠? 문제에서도 위쪽으로 위치를 바꾸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레이블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레이블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주면 모든 레이블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요. 맨 밑에 데이터 레이블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개체 속성하고 뜨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레이블의 내용을 변경시켜 줄 수가 있고 여기서는 레이블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위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위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고 개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표식을 기준으로 위쪽에 이렇게 레이블이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금 선을 제거하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눈금선이 지금 요 선, 이 선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선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 선이 선택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제 붙는다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삭제할 거니까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의 크기, 위치, 바깥엽에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을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개체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하고 떴어요. 그때 이제 너비, 높이, 크기 고정시켜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탭 누르고 80, 탭 65,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그러면 80에 65의 크기 고정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요 두 번째 거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래요. 지금은 단의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문 단위의 0mm래요. 문 단위의 0mm로 이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우리가 여백 캡션 요 탭에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 이제 위쪽 5mm 아래쪽 8mm로 하래요. 해서 위쪽은 5mm다 아래쪽은 8mm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깥 여백을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차트가 들어갔죠. 이렇게 차트가 들어갔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차트를 어디다가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시켜라. 이거 아직 안 했잖아요. 해서 차트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컨트롤 X 잘라내게 하세요. 잘라내게 한 다음에 표 아랫단락이 지금 요 위치라고요. 이 위치에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V요. 이렇게 해줘야 우리 차트가 표의 아랫단락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다고요. 이렇게 차트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표 뒤에 이렇게 이제 엔터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차트 뒤에는 엔터 표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차트 아래쪽에 엔터 표시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곳에 이제 엔터 표시가 있든 이곳에 엔터 표시가 있어요. 아니면 표 뒤에 요 엔터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차트를 표 아랫단락에 넣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X 잘라내기 한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다 만들었으면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해서 이런 모든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싹 다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똑같아야 됩니다. 지금 제 거는 상용이다, 임시다, 시간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밑줄이 한 줄이 있죠? 이 밑줄을 제가 아까 설정했어요? 아니에요. 이 밑줄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제 짜잔하고 만들었을 때 이 밑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뭔가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글 프로그램의 버전이 달라서 그래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험을 볼 거잖아요. 시험장 가면 이 밑줄이 자동으로 나타나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차트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전에 다 해줬죠? 여기다 이제 각주 만들어라. 하이퍼링크 설정해라. 이것도 아까 전에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위쪽은 뭐 따로 이제 설정할 건 없고요.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곳에 이제 전부 다 스타일 적용시키래요. 이건 아까 전에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이미 설정이 다 끝난 그 상태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은 게 딱 세 가지 남았어요.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요. 그러면 머릿말부터 같이 보자고요. 우리 맨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머릿말을 제목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날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하래요.
요런 이제 날짜 입력할 때 맨 마지막에 요런 점이 있죠. 요 점까지 똑같이 이제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말을 만들 때 우리 쓰는 그 단축키가 Ctrl NH 요걸 이제 눌러주면 되죠. 해서 Ctrl NH 요걸 이제 눌러서 머릿말을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싹 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머릿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빠져나올 때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서 빠져나오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머릿말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말이 됐든 꼬리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는 표 근처 아니면 차트 근처 이런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줄이 있죠. 이런 곳에다가 커서를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이런 거 이제 만들어 주라고요. 그럼 이제 머릿말 만들게요. Ctrl NH를 이제 따당 하고 누르면 지금 이렇게 뜨죠. 그럼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머릿말을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머릿말 그 내용부터 입력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상공경제연구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날짜를 입력할 건데 이 날짜는 우리가 탭을 이제 추가를 시켜서 오른쪽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해서 이렇게 상공경제연구소 얘를 이제 입력하고 띄어쓰기 그걸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보드의 왼쪽에 보면 탭키가 있죠. 탭키 그거 이제 한번 땅 하고 눌러주고 날짜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2025점 한 칸 띄고 6점 한 칸 띄고 21점 하고 마지막에 요점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했으면 이제 탭부터 설정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탭을 설정할 때는 Alt-T를 눌러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게 되면 탭 설정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탭 설정 얘를 이제 찍어주고요. 문제에서 탭의 종류는 오른쪽이다. 탭의 위치는 16.9cm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탭의 종류를 오른쪽으로 바꿔주고 탭의 위치는 단위가 달라요. 해서 이거를 센티미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16.9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설정한 거를 이제 추가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한다고요. 그럼 이제 날짜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제목이요. 제목 그러면 요 글자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요 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양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10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색 이곳에 들어가서 하늘색 25% 어둡게 그걸로 설정하래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하늘색이라고 떴고요. 97에 130에 214 이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 우리 25% 어둡게가 지금 요 위치에 있습니다.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뒷부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된 게 해제가 되면서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보인다고요. 그럼 이제 머리만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아까 원래 커서가 있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 위로 올라가 보면 머릿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머릿말 끝이요. 그럼 이제 꼬리말 이제 설정하자고요. 꼬리말은 지금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이 꼬리말을 설정할 때도 우리 머릿말과 단축키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Ctrl NH 요걸 이제 눌러서 꼬리말을 만들고 다 만들었으면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꼬리말 만들자고요. 꼬리말 만들 때 Ctrl NH 요거 이제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꼬리말 그거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 Alt하고 F를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꼬리말 얘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꼬리말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상공일보 한 칸 띄고 제284호 한 칸 띄고 가로 열어주고요. 2025년 한 칸 띄고 6월 이렇게 쓰고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똑같이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글씨 입력하자마자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눌러서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가운데 정렬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 컴 바탕 이렇게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예요. Alt Z 10. 그 다음에 진하게 할 거예요. Alt B.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이제 색깔 바꿔줘야죠. 해서 글자 3개 들어간 다음에 보라색이요. 157에 92에 187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 25% 어둡게가 지금 요 위치에 있습니다.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시킬 거니까 Ctrl Shift C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까지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블럭 설정된 게 해제가 돼요. 그러면 혹시나 뭔가 틀린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다 했으면 이제 빠져나가면 되겠죠.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원래 커서가 위치했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꼬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쪽번호 집어넣으면 되는데 쪽번호는 지금 문서가 이렇게 이제 한 장이 있을 때 왼쪽 하단에 있네요. 그리고 쪽번호 보니까 이제 3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줄표 넣기 없죠. 그때 우리가 쪽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P요. 그럼 이제 쪽번호 집어넣을 거니까 Ctrl NP를 이제 따당하고 눌러주면 쪽번호 매기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번호의 위치는 왼쪽 아래다. 왼쪽 아래 이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번호 모양은 아랍의 숫자다. 아랍의 숫자는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줄표 넣기는 선택 안 한대요. 그럼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요거 이제 해제해주고 시작 번호를 지정해라.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3페이지였죠. 해서 시작 번호를 이렇게 이제 3페이지로 변경을 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3페이지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를 이제 싹 다 만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작성한 이 문서랑 문제 그림이랑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서 오타가 됐든 탈자가 됐든 띄어쓰기 잘못한 거 그런 것들 싹 다 찾아서 전부 다 이제 수정을 하셔야 돼요. 해서 내가 문서를 작성하고 문제지랑 내가 작성한 거를 싹 다 이제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그 시간까지 시험 시간 안에 모두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워드 실기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타자 연습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더 이상 타자 속도가 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시험 포기하지 말고 편집을 이제 빨리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라고요. 우리 예제 파일에 보게 되면 입력 완성본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편집하는 것만 계속 연습하세요. 그걸 또 연습할 때 또 모의고사 1 해가지고 연습하고 2 해가지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의고사 1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편집하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계속 연습하세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방금 풀었던 거 또 풀고 방금 풀었던 거 또 풀고 방금 풀었던 거 똑같이 또 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